근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시면요. 동구가 진구나 금정구보다 더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더 오른 건 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구가 상승 시장의 상승 지역에 편승은 한 거는 맞지만 분명히 해수부 이전의 효과를 조금은 저는 봤다고 봐요. 네. 봤다고 보는 거 근거는 뭐냐면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아파트에 살다를 운영하고 있는 아트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아트님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 유익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 예. 해수부 이전과 동구의 시장 변화 예. 너무 좋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전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매물수와 전세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예. 부산 일대의 매매 거래량 분석. 예. 너무 재밌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1거래량입니다. 아, 일거래량. 그래서 아. 보통은 저희가 뭐 달, 연 단위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평소에 보지 못한 데이터들 아마 조금 보실 것 같고, 네. 여튼 뭐 또 나름의 색깔로 한번 부산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죠.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동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저희가 호재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시장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구에는 큰 호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해수부가 들어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여기가 처음에는 해수부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사무실이 말이 많았지만 지금 동구로 일단 임시 사무실이 오픈이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아파트 시장에 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지금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위에 하나 있고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뭐냐면 KB부동산 주간 시계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주 발표가 되죠. 네. KB부동산 쪽에서 그 부산 평균값이 여기 검은색 점선이랑 세모 표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부산이 KB부동산 매매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작년 9월 22일부터 그 이후부터 살금살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오른 걸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건 통계값이니까 뭐 아파트가 오른 아파트 많겠지만 여전히 좀 지지분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값은 이 정도로 나오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저희가 주로 좋은 시장 먼저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더 많이 오른 모습 느낄 수 있고 어쨌든 검은색은 놓고 보시면 부산의 평균값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동구는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따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동구도 내려오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살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과연 이 해수부 이전이 동구의 시장에 언제부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언급되는 시기부터 해서 간략하게 그 시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국회에서 처음에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수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7월쯤에 임시청사가 동구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때쯤이면 또 아파트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를 놓고 보시면 이때도 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이사비 가결이 되고요. 네. 이 이후부터 움직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동구 시장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12월 두 번째 주 조사부터 약간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이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방송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사 관련해서 KNN도 방송을 하고 또 MBC 쪽도 이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정말 오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매매 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이사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부산이 9월 22일부터 오른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뒤따라 오르는 게 정말 해수부 이전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산 시장이 오르니까 상급지 오르고 중하급지가 따라오는 것인지 그 부분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정말 해수부 이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도 볼 수가 있네요. 추정이죠. 사실 뭐 저희가 이 가격 오른 건들에 대해서 사실 KB부동산도 그렇고 한국부동산도 그렇고 그 자료 조사하는 방식은 조금은 애매하게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의 추정 이렇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제가 좀 볼게요. 예.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래프가 좀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린다고 보기 좋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좀 난잡한데 한번 설명을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여기 검은색은 아까 우리 부산 전체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 파란색은 동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표시 없이 그냥 실선으로 그어진 거 있죠. 색깔로. 네.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런 구역들이 어디냐면은 동래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산에서 시장 주도하는 지역들. 예. 해수 그래서- 동남연.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들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흘렀는지 부산이 16개 구군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구는 아파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그 통계 자료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아파트 실제로 별로 없고. 그럼 중구 빼버리면 15개인데 15개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메인 시장하고 동구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래서 그 5개를 색깔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분명히 부산 평균은 아까 제가 9월 22일 날 올랐다고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22일부터 부산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부터 조금 오르긴 하는데, 여기도 약간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등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근데 확실한 게 언제냐면은 12월 1일로 보는 거죠. 예. 여튼 이거하고 다르게 부산에서 이번에 해운대, 남구, 수영구, 연제, 동래 중에서 지수상으로 가장 반등이 빨랐던 데는 수영구입니다. 지금 수영구가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수영구는 좀 빨랐어요. 6월 23일. 그리고 수영구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동래구가 9월 15일, 그다음 남구는 9월 22일, 연제구 9월 15일 이렇게 따라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해운대가 좀 늦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해운대 시장은 좋은 시장은 정말 좋은 시장인데 네. 이게 또 조금 그 안 좋은 그렇죠. 시장들이 좀 많이 분포 있거든요. 해운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값을 좀 많이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축 아파트들하고 뭐 반여 반송 이런 데가 맞습니다. 많이 그 일부 깎아먹죠. 지역들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여전히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에서 평균이 좀 매몰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해운대 대장 아파트들은 이 시기보다는 더 빨리 움직였다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통계값만 보니까 그렇게 몇 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 있죠, 시기. 예. 이 시기가 확실히 이 메인 지역이 먼저 오르고 동구가 조금 천천히 올랐다, 늦게 올랐다, 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뭘 알 수 있냐면 상승률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올렸나는 거예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제가 9월 1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얼마 올렸냐면은 평균이 0.42%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수입니다. 네. 지수는 실제 가격 상승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여기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여튼 부산의 평균은 0.41이 나옵니다. 동네를 보시면요. 최저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 정도 지수가 올랐어요. 네. 확실히 상위권 많이 오르죠. 네. 그다음에 남구, 그다음에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렇게 보시면 다들 1%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올렸냐면은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4% 올랐어요. 그럼 확실히 우리가 메인 지역보다는 조금 덜 오른 모습 보이죠. 네. 그래서 동구 쪽에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해수부의 힘이 컸는가? 아니면 부산이 보통 회복 시장일 때는 이런 지역들이 먼저 오르거든요. 예. 그럼 이런 메인 지역들이 더 컸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올라가는 게 순수하게 해수부 이전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부산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편승했을 가능성도 저희는 조금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재 관련해서 이 호재가 있으면 여기를 사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뭐 질문이 많죠.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과연 그런 호재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예. 나중에 결론은 되겠지만 네.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아. 하지만 동구에 분명히 또 나름의 에너지는 있더라고요. 예. 해수부 호재에 대해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제가 여기 북진 금정 해놨는데 북구는 좀 그렇죠. 놔두고 진구 금정구로 데이터까지 가져오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까지 그리면 너무 그래프가 복잡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그럼 진구하고 금정구는 보통 우리가 동구보다 상급지로 봅니까? 하급지로 봅니까? 조금 위로 보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시면요. 동구가 진구나 금정구보다 더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더 오른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구가 이 상승 시장의 상승 지역에 편승은 한 거는 맞지만 분명히 해수부 이전의 효과를 조금은 저는 봤다고 봐요. 네. 봤다고 보는 거 근거는 뭐냐면 진구하고 금정구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12월 1일부터
이 이후의 가격 상승폭은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메인 지역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좀 따로 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준을 뭐로 할 거냐면 12월 1일 있죠. 동구가 상승한 시기, 네.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는 시기, 이 시기 이후부터 상승률을 놓고 보면 오른쪽에 보면 동래가 0.63, 0.41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동구가 0.67이에요. 해운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분명히 해수부 이전을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사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또 언론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 사람들이 정말 내려오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2월 말에 또 개소식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상가도 좀 많이 활성화됐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움직였고 그래서 동구의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추세는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잠시 올랐다고 해서 이게 큰 동기가 있는 것인지 전체 가격 상승에 아니면 일시적인 거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자료들을 조금 정리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산시장 알아갈 때 도움이 되니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할까요? 예. 그래서 좀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저희가 지금 동구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해수동 남구 이쪽 뭐 연대구 이야기할 일 많지 동구시장 이야기할 일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맨날 그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오늘 동구시장을 조금 같이 보려고 동구 자료를 더 만들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도 실거주로 또 거주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주요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먼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부산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동구가 사실 동쪽에 있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그 중앙쯤에 있는 여기가 동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하고요. 대신에 법정 경기를 없애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구하게 되면 여기 좌천 쪽도 조금 보기는 봅니다. 네. 보는데 아무래도 여기 북한하고 가까운 데는 이 동네거든요. 네. 그럼 이 동네 하면 아파트 한 3개 정도 딱 떠오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초랑 베스티움, 그 다음에 범양 레오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정도 가격을 하고 최근에 시세가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거 한번 보려고요. 네. 근데 여기 지역을 놓고 보시면 여기가 일부 상업지가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상업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편한 세상은 상업지 올라가 있고 실제로 용적률도 보시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범양 레오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주상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네. 동구조가. 그래서 여기도 용적률이 높고 반면에 여기 베스티온 같은 경우에는 3중 일반이에요. 예. 용적률이 270 정도 전후로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죠. 네. 그래서 보면 공간을 놓고 보면 조금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임장 갔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계속 완만한 경사가 좀 이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사도 약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아파트가 여기에 가까우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느냐, 또 상업지에 지은 아파트냐, 또 초등학교는 어디랑 가깝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디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얘 시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볼 곳은 이편한 세상 부산항입니다. 2019년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10년이 안 됐네요.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이 전용 84제곱미터, 이편한 세상 전용 84제곱미터 모든 타입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을 다 점을 표시한 거예요.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완만하게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네. 통계 지표는 내렸다고 하지만 각각의 아파트는 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자주 드려서 강의 때도 너무 많이 드렸고 영상에서도 많이 드려서 혹시나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때가 보니까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 지지선을 만들면서 꽤 긴 기간 동안 거래량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 보시기에 고대장님이 보시기에는 가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보합. 네. 예, 보합이죠. 네. 그리고 참 약상승. 약상승. 네. 여기 지금 그려진 그래프는 뭐냐면 5개월치 평균이거든요. 네. 요즘엔 이번에는 좀 자료를 추가를 한 게 실거래 가격도 다 찍었지만 5개월 평균치도 이렇게 선을 좀 그려서 추세가 약간 보이게 네. 좀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놓고 보시면 이편의 세상 부산항은 가격이 슬금슬금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북한 호재 이야기 했잖아요. 예. 해수부 들어오고 나서 근데 해수부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가 6월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이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그 호재에 의해서 이 아파트가 가격에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걸 말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전후로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평균값은 조금 올랐네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12월 넘어가면서 올라가는데 매매 거래를 놓고 보면 사실 최근 거래 하나가 좀 높게 찍히긴 했어요. 근데 이전부터 이 정도 상단은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확실히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지표는 지표대로 보시고 개별 아파트는 그냥 개별 아파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뭐 딱히 이야기하면 지표에 의해서 이 아파트가 명확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23년 이후에 거래량이 쭉 생기면서 지지선을 만든다. 그 다음에 가격이 요즘에 은근슬쩍 조금 올랐다. 뭐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평 가격이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합니다. 이게 이편한 세상. 그럼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아파트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편한 세상 시세가 이 정도 거래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은 이편한 세상 말고 그 위에 있는 저희가 초량 베스티올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남겨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고요. 예. 그 다음에 초량 베스티움이죠. 네.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얘는 일반 아파트고 얘는 주상복합이고 용적률이 꽤 높아요. 예. 초등학교 가깝고 여기는 여기 가깝고 여기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얘는 750세대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1000세대를 참 좋아라 하지만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750, 800도 위치만 좀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베스티움은 지금 450 정도 되거든요. 세대수 차이가 나죠. 그럼 과연 두 개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게 가격이 높은지 이런 거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네. 우선에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초량 베스티움 시거래 가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34평이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니고 보면 이 그래프는 또 보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대신에 마지막 거래 하나가 예. 조금 가격이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 거래들이 층이 좀 낮아요. 9층이고 7층. 5천 정도 오르면 이런 경우에는 층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시세가 오른 걸까요? 두 개 다 조금씩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오른 느낌이 있고 그런 걸 비교하기보다는 이 아파트는 한 6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는구나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범양레우스 얘는 완벽한 주복이죠. 네. 주복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여기 딱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범양레우스 가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흘렀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얘는 좀 가격이 내려간 것 같지 안 보이세요? 네. 그죠? 거래량은 많으면서 반면에 해수부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좀 빈도도 많아졌고요. 네. 거래 가격도 조금 오르는 느낌 확실히 듭니다. 범양레우스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니지만요. 보시면 이게 조금 오르는 느낌도 들죠. 예. 근데 하나야 좀 오르는 느낌도 들죠. 네. 그래서 얘는 뭐 지표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조금 오르는 느낌이 있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개 아파트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오른 가격에 사는 건지 혹시 매도하시는 분은 내가 얼마에 팔지 뭐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놓고 보시면 이게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였냐면 아까 이편안이에요. 이편안. 이라고 적을게요. 예. 빨간색이 뭐냐면 초량 초량. 베스티움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데죠. 예. 여튼 초량 베스티움이 밑에 이렇게 찍혀 있고 이편한 세상이 위에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의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 세대수? 브랜드와 세대수. 네. 그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음. 초등학교는 베스티움이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세대수와 브랜드 때문에 이 편한 세상을 조금 더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개 아파트가 그렇다고 가격이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라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늘 이 편한 세상의 대체제로서 초량 베스티움 위치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가격을 놓고 보면 초량 베스티움 가격이 이 편한 세상 하단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모습 네,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대도 아까 정리를 했지만 이 편한 세상은 6억 중반 이렇게 시세가 좀 올라가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초량 베스티움은 이제 6억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시장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34평이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면 5억대 후반. 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할게요. 초록색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던 범양레우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 편한 세상이 가장 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베스티움이랑 그 다음에 범양레우스가 초록색이거든요. 예. 범양레우스가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주상복합을 놓고 보면 층별로 라인별로 좀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네. 왜냐면 주상복합은 동끼리 조금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야가 좀 안 트인 동이라든지 낮은 층들은 확실히 가격이 평균 가격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범양레우스 특징이 뭐냐면 좀 이 저가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 34평 시장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한 5억에서
좀 7억이 안 되는 수준 여기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아파트가 계속 지지선 만들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다. 실구주자분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셔서 물건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은 제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 해수부 이전 때문에 매도인분들이 심리가 지금 조금 올라가셔가지고 호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런 데이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구하게 되면 또 신축 아파트 하나가 최근에 실거래가 슬글슬글 뜨기 시작한 아파트가 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초량동 쪽이고 우리가 또 좀 관심 많이 가지는 쪽이 이쪽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산 하버시티가 이제 2년차 거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블랑서밋 74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이것까지 하나 더 그려왔어요. 뭘 그렸냐면 지금 자료에서 앞서 봤던 세 개의 아파트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예. 검은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있죠. 네. 이 거래들이 두산 하버시티 실거래 가격 34평을 다 찍은 겁니다. 두산 하버시티 가격은 놓고 보면 확실히 이편의 세상보다는 위에 위치한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가격대에 약간 겹치긴 하는데 신축 아파트로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더 위에 올라 있는 모습 보이고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뭐 거래 한 건 정도 저희가 찍었다 하면 좀 8억은 붙이는가 싶겠지만 세 건 정도 또 찍혔다 하면 인정해야 되나 우리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놓고 보시면 어쨌든 한 7억에서 8억 정도 주로 부르시는 것 같고 이제 저층들이 조금 7억, 6억대 후반 물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처음 형성할 때 자리 잡을 때 인근에 있는 좀 연계된 아파트들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지역이랑 물리적으로 거리는 좀 있어요. 네. 1km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서 사람들이 선택할 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위에 좀 가격이 얹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거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신축 에너지를 요 동네 에너지를 좀 하버시티가 좀 가져간 느낌도 있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신축이 위에 얹으면서 기존 구축들이 약간 이제 가격을 올라갈 때 신축의 대체제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얘네들이 잘 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끌어주면 같이 딸려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버시티가 또 8억대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옆에 있는 남구의 레전드가 예. 또 8억대까지 가기도 하는 역할도 했고 이게 남구와 이 동구의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준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멘트를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 사람이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약간 비슷하게 네.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일부 구독자분들은 남구랑 엮으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저는 말을 아껴뒀는데 네. 왜냐면 딱 중간입니다. 볼게요. 나온 김에 직선 거리로 찍어보면 거리가 실제로 비슷해요. 이 동네랑 그렇죠. 이 동네랑. 예. 여기가 보시면 저희가 어디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7km, 8km 이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레전드 있는 데 쪽으로 찍어보면 여기도 한 1.7, 8km 이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1.8km 조금 더 머네요. 그래서 사실 딱 중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브릿지하는 시장 그렇죠. 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이 보면 이렇게 서로 연계하면서 그럼요.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바닥인 거는 체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추천을 못 하겠는 거는 예. 이제 하버시티가 이 에너지를 좀 먼저 가져갈 거고 또 하버시티만 또 추천을 못 하겠는 거는 예. 레전드가 또 옆에 있으니까 얘가 오르는 걸 확인하면서 따라 들어가도 예. 늦진 않겠다 싶어서 추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에도 표시가 되네요. 예. 그래서 레전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네. 두 번째 주제 이야기할 때 또 관심이 많은 아파트라서 많은 분들이 네.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호재와 관련해서 동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봤고 또 대상 아파트들은 어느 곳인가 몇 군데 좀 살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우리가 호재에 굉장히 많이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도시 철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근데 그것보다는 호재가 분명히 시기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상승장대 더 올리고 네. 하락장대 조금 방어를 맞아주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라는 공간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 공간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거 확장기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확장기인지 아닌지 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호재도 그냥 같이 참고 삼아 보시면 아마 시장을 예상하고 투자하시고 실거주 집 찾으시는데
네. 또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과거에 이제 이런 논제를 가지고 예. 투자에서도 많이 적용을 했었었는데 2009년부터 한 13년까지가 서울이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서울 지하철 7호선인가 9호선이 개통 연장된 곳들이 있거든요. 예. 황금 노선이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빠졌어요. 여기 개통했는데도 가격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호재보다는 아파트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이 예. 중요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22년 수도권 하락장이 있죠. 예. 그때 GTX 호재가 있는 곳들. 맞습니다. 아, 시끄러웠죠. GTX 때문에. 예. 네. 그래서 GTX 호재가 워낙 강력한 호재다 보니까 시끄러웠는데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빠졌었어요. 그냥 시장이 좋아질 때 그게 양념이 되면서 좋아진 거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확히 요 부산과도 일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도 호재를 볼 때는 시장 흐름과 같이 봐야 되지, 양념으로 봐야 되지, 이걸 메인으로 맹신해서 가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나누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거 나눌 때 가격이나 또는 보통 가격으로 나누죠. 그렇죠. 예, 네. 보통 저희가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나눌 때 좀 가격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가격도 참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정밀한 데이터 가지고 급지를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고 네. 결국 가격하고는 어느 정도 연동은 되지만 급지 구분을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아마 급지 구분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도 조금 추가가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미 2번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섬세한 데이터,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요 부산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금 써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예요. 네. 단순하게 가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고 가능하면 오프라인이 저는 얼굴 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번에 강의장이 조금 넓어져서 네. 예, 오프라인 인원이 좀 많이 더 많이 할 올 수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오프라인으로 와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강의는 이제 시장 전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였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자, 우리 신규 강의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